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왜 지상권도 함께 설정되는지 그 이유와 이렇게 설정된 지상권에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을구에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되는데 이렇게 대출 시 기재가 되는 기입등기가 되는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자는 농입이네요. 이렇게 설정하는데 아래와 같이 지상권도 함께 설정이 됩니다. 저당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판례는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 설정 목적, 범위, 즉 지상권이 설정되는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년, 30년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존속기간은 항상 30년은 아니고 지상권의 목적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료는 없어도 지상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당연히 저당권자겠지요. 근저당권자. 이렇게 근저당과 지상권이 함께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대지의 경우에. 그래서 판례는 담보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보 목적 지상권 판례는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의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 설치되는 등으로 그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 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정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출받은 돈을 다 변제하면 다 갚으면 저당권은 물론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은행이, 은행이 채무자 B에게 1억 원의 금전을 빌려주면서 B의 X 토지, 즉 위에서 본 나대지 같은 그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한 사례로서 판례도 인정하며 실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대지상에서 건축물이 있는 것은 그 나대지에 그 대지의 담보가치가 많이 저감되므로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저감을 막기 설정한 지상권은 채무자 B가 1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1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을 하게 되면은 그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동시에 설정되었던 지상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보 목적 지상권의 설정 이유는 잠시 말씀드렸지만 건부 감가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부 감가. 건부 감가란 토지 평가에서 해당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만큼 평가액을 깎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의 가치는 지상에 건물이나 수목 등 지작물이 있는 경우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보다 그 가치가 하락합니다. 중개 실무에서도 토지 매수자가 정말로 원하는 위치에 있는 토지를 찾았어도 그 지상에 있는 자신에게 필요치 않는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은행 등 근저당권자는 나대지를 저당 잡을 때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지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담보 채권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담보 목적의 지상권에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이란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물건에 대한 지배가 방해받거나 또는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 같은 경우죠. 지상권자가 물권자가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담보 목적의 지상권에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상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데도 대출을 했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사용 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음에도 저당권자가 아울러서 설정한 담보 목적의 지상권으로 인하여 그 사용 수익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 나대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저당을 설정했을 때 지상권을 함께 설정함으로써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상의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데, 이와 같은 담보 목적의 지상권의 경우는 저당권자가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담보 목적 지상권의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 본래 지상권이란 어떤 것인지 그 의의와 성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소유의 토지의, 즉 타물권성이죠. 지상물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즉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지요. 이러한 지상물에 건물이 해당되는데요. 건물은 기둥, 지붕 및 벽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무허가나 미등기도 가능합니다. 공작물은 교량, 연못, 동상, 철탑, 광고탑 등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며, 수목의 경우에는 농작물은 현행 농지법의 취지상 농작물은 수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의 취지에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단 위탁 경영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수목으로 보지 않고 지상권이 설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타 물권성을 지녀서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혼동이라는 법률상 용어가 있지요. 그 혼동으로 인하여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면 주택 임차권자가 그 주택을 매수하였을 때 임차권이 없어지는 경우를 혼동이라고 합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 시 그 토지의 일부에 설정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일부이므로 어느 정도까지 지상권이 효력이 미치는지 그 도면을 첨부하여서 그 부분을 표시합니다. 지상권은 지표, 즉 지표상에 그리고 지상, 공중, 그리고 지하의 사용을 그 내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상에 지상물이 없거나 기존의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새롭게 만들면 되므로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고, 있던 지상물이 멸사하여도 기존의 지상권은 존속합니다. 이상 저당권을 설정 시 지상권도 함께 설정되는 그 이유와 설정된 지상권의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보 목적 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